뭐 아침 10시에 출근을 해도 뭐라고 안 하고 오후 4시에 퇴근을 해도 뭐라고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가능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그래서 2시간 후에 밥 먹고 나가지고 딱 봤는데 $20,000가 없어진 거예요. 나 월급에서 20,000불 까야 되는 거냐, 이거 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누구한테 혼나는 거냐, 어떤 개인이 살아남아 있을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프로그램은 자연의 건강을 전하는 우메켄 제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옥소 프로젝트 스태프 유호현입니다. 여기 있는 이 캐릭터는 옥소라는 캐릭터인데요. 소예요. 근데 저희 정치 커뮤니티 앱의 로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저희 앱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실리콘밸리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혁신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왜 혁신을 만들어낼까요? 제가 에어비앤비에서 4년, 그리고 트위터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7년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자유가 엄청나게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 아침 10시에 출근을 해도 뭐라고 안 하고 오후 4시에 퇴근을 해도 뭐라고 안 하고, 그냥 우리 뭐 회사에 안 가도 뭐라고 안 하고, 집에서 일한다 그래도 뭐라고 안 하고, 휴가도 무제한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야근을 한다고 야근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야근을 하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야근을 하면은 매니저가 걱정을 해요. 무슨 일 있냐고, 일이 너무 어렵냐고, 일을 쉽게 해줘야 되냐고, 업무가 너무 과중하냐고. 저 원래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저 어제 막 밤새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너 능력이 부족하니? 이라고 너한테 안 맞니? 그래서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가능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그 결론이 바로 이거였어요. 실리콘밸리의 원동력은 다양성이다. 자, 다양성이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실리콘밸리의 다양성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가지고서는 무슨 맨으로 이렇게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자체로 빛이 나도록.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을 하면은 한 곳을 향해서 다 같이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랑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혁신은 안 일어나죠. 같이 한 방향으로 갈 수는 있는데 혁신은 안 일어나죠. 근데 옛날에는 뭐 그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돈을 만드는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새로운 걸 만들고 혁신을 하는 게 방법이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성장이 아니라 진화를 해요. 진화라는 게 뭐죠? 진화는 뭐 그냥 자연 상태의 진화를 생각해 보세요. 기린이 있다. 목이 긴 기린도 있고 짧은 기린도 있겠죠. 근데 목이 짧은 기린은 먹을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죽어버리죠. 그 개체가 죽어버리죠. 그리고 목이 긴 기린들은 살아남죠. 진화를 하죠. 목이 길게 진화를 하는 건데, 그게 진화의 메커니즘인데, 그 진화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다양한 돌연변이가 있어야 돼요. 목의 길이가 아주 다양한 개체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살아남는 애들만 살아남아야 돼요. 그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이 어떻게 살아남냐? 실리콘밸리에서는 개인이고 회사고 각자 다양한 일을 해요. 제가 실리콘밸리에 왔다고 해서 백인처럼 영어를 네이티브로 하는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국인으로서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실리콘밸리도 이해하고 기술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그 제가 가진 특성들을 조합해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저를 써요. 그 돈을 주고. 그게 실리콘밸리에서 저의 역할이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뭐 러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이란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만의 스킬을 가지고, 자기만의 상상력을 가지고 사업에 도전을 하고. 어느 정도의 회사가 망할까요? 90% 이상의 회사가 망하죠. 온갖 회사들이 각종 돌연변이들이 나오고, 온갖 개인들이 각종 돌연변이처럼 나와서 시장의 선택을 받는 개인과 회사만 살아남는 시스템. 실리콘밸리에서는 내년에 어떤 회사가 살아남아 있을지, 어떤 개인이 살아남아 있을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성장을 하려면 어떤 조직을 갖춰야 되고, 혁신을 만들려면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될까요? 성장을 하려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계적이어야 돼요. 윗사람의 말을 일사불란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진화를 하려면, 혁신을 만들려면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정권을 위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각 전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엔지니어 결정은 엔지니어가 하고 디자이너 결정은 디자이너가 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사용되는 사람들의 인재상이 굉장히 달라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능력 있는 사람,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근면성실하고 똑똑하고 학교 성적도 좋고 입사 성적도 좋고 성격도 원만하고 야근을 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근데 결과도 좋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밤에 술도 잘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위계 조직에서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평가 기준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에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실력과 IQ와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과. 왜냐하면 위계 조직에서는 위에서 시키는 걸 하기 때문에 뭘 시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시켜도 잘하는 사람을 써야 돼요. 근데 역할 조직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이 사람의 전체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전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이 풀어줄 수 있는 문제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우리 회사의 문제는 우리 회사가 청소를 잘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박사고 그러는데 청소를 할 줄 몰라. 그럼 우리 회사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니까 박사도 나왔으니까 데려와가지고서 우리 회사에서 그거를 하도록 시키자라는 게 아예 불가능한 시장이에요, 실리콘밸리는. 그래서 정확하게 잡 디스크립션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고요. 이러한 인재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이런 방법으로 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연봉 협상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한국에서는 제가 이렇게 성실하고요. 열심히 일할 거고요. 막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연봉을 이제 올릴 수 있는 포인트인데, 실리콘밸리에서 얘기할 때는 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100억짜리 문제야. 내가 이 문제를 풀어주면 너네는 100억을 벌어. 그럼 나한테 10억은 줘야 되지 않겠니?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연봉 협상이죠. 그래서 위계 조직은 리더의 뜻을 빠르게 구현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성장 모델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돼버렸잖아요. 선진국이 제일 어려운 점은 뭐냐?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선진국을 benchmarking 해왔는데 이젠 갑자기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고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위계 조직에서는 리더가 새로운 걸 만들지 않으면 새로운 거 안 나와요. 혁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각 전문가에게 역할을 결정권을 부여하면 AI 전문가가 AI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가야겠네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위계 조직에서는 그 사람의 가진 모든 역량이 직원의 가치이고, 역할 조직에서는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가치이다. 그리고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포스트몰템 문화였어요. 포스트몰템이 뭐냐 하면은, 포스트는 다음이란 뜻이죠.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그런 식으로 뭐뭐의 다음이란 뜻이고, 몰템은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죽은 다음.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에서 포스트몰템을 찾아보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러면 시체 사진들이 나옵니다. 시체 부검하는 사진들이 나오는데, 이 포스트몰템이라는 게 뭐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실화인데 제가 저녁 때, 원래 저녁 때는 코드를 쉽하면 안 돼요. 쉽한다는 게 이제 막 전 세계에 코드를 내보내는 거죠. 저는 에어비앤비의 결제 시스템 팀에 있었는데, 제가 저녁 때 그냥 저녁 먹기 전에 코드를 그냥 내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버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시간 후에 밥 먹고 나가지고 딱 봤는데 $20,000가 없어진 거예요. 회사에 $20,000를 제가 날려먹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와, 진짜 밤새 막 이불킥하고 이제 진짜 큰일 났다, 내일 회사 가면 어떻게 하냐, 나 월급에서 20,000불 까야 되는 거냐, 이거 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누구한테 혼나는 거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매니저야, 나 20,000불 날려먹었어. 그랬더니 매니저가 그래? 그럼 포스트몰템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몰템이 뭔데? 그러고서 딱 보니까 어떤 폼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그걸 발견한 건 몇 초였고 그 후에 어떤 대책을 세웠고 그래서 어떻게 그 코드를 다시 뭐 버그를 고쳤고 그래서 이게 얼마가 손실이 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시스템적 보완을 해야 되는가를 쫙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쫙 썼어요.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것도. 네, 굉장히 자세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니까 시말서죠. 근데 우리나라의 시말서는 반성문이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 기업에서는 blameless postmortem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혼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써서 하는 건데 거기 맨 밑에 전송 버튼이 있어요. 전송 버튼을 딱 누르려고 하는데 그 위에 딱 글귀가 써 있어요. 이 전송 버튼을 누르면 전 직원에게 이메일이 전달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2만 불 날려먹은 엔지니어로 전 회사에 찍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뭐 저기 나중에 승진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 별명이 2만 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아주 위기 상황인데 어쨌든 매니저가 괜찮다고 누르래요. 그래서 눌렀어요. 뭐 자기 일 아니라고 매니저는. 예, 그래서 눌렀는데 이제 답장들이 오잖아요. 근데 답장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2만 불 내려는 뭐 장난하나 뭐 매기는 건가 뭐 그랬는데 굉장히 고마운 이유가 이전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포스트모르템을 안 하고 해결을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생겼고 지금 이거를 포스트모르템을 안 하고 또 넘어가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또 걸려가지고 또 더 큰 문제를 만들 텐데 네가 이렇게 자세하게 책임을 지고 포스트모르템을 써줘서 이 문제가 다시는 안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숨기면 어떻게 되냐. 예. 위계 조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위계 조직에서 제가 2만 불 날려먹었어요. 팀장님한테 얘기했어요. 팀장님 저 2만 불 날라갔어요. 2천만 원 날렸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아 그래? 내가 얼마 해줄 테니까 이렇게 덮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안 덮으면 어떻게 되냐? 예. 과장님한테 올라가고 과장님 부장님한테 올라가고 부장님 저 상무님한테 올라가서 갑자기 상무님이 옷을 벗어요. 상무님이 책임을 져요. 그러면 되게 미안하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에서 덮자. 예, 이 위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나 어떤 걸 개발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야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뭐 전사 차원에서 시끄럽게 해서 고칠 거는 아니고 니네가 정신을 조금만 똑바로 차리고 코딩을 하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나중에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쌓여서 코드 한 줄 쓰는데 10가지, 20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드는 점점점 느리게 쓰게 되죠.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는 내가 별 생각 없이 코드를 써도 그 시스템이 다 잡아줘요. 테스트가 자동으로 쫙 해가지고선 잡아줘요. 이전에 사람들이 쓴 테스트들로 인해서 유닛 테스트라 그러는데 그걸 다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코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를 완전히 봉합하고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길이 막 이제 막 파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파이고 그래서 누가 넘어졌어요. 그랬을 때 길이 파인 걸 메꿔야지. 그 넘어진 사람한테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달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죠 거기에. 예. 그래서 이런 실리콘밸리는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뭐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뭐지 이란 사람들, 인도 사람들, 진짜 러시아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방어를 하는 거죠. 그 실수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방어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실수가 안 일어나게 되고, 그럼 점점점 코드의 속도는 빨라지고, 그렇게 해서 또 혁신의 속도도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렇게 다양성에 기반을 해서 운영이 되고 진화를 하기 때문에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 페이스북의 앱이, 뭐 인스타그램이 내년에 어떻게 생겼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어떤 정부가 뭐 리드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뛰어난 뭐 테크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나에게 떨어지는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왜냐하면은 회사가 뭔가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회사가 대박나고 사장님이 대박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주식을 받죠. 주식을 받는다는 건 뭐냐? 내가 회사의 일부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대박이 나면 나도 대박이 나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이제 그렇게 온 부자들 많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대박을 노려서 실리콘밸리로 오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온갖 실험을 다 해야지 또 실리콘밸리 회사들도 돈을 버니까 온갖 실험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도전이 일어나고 많은 다양성이 인정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지만 더 많이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또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혁신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의 건강을 전하는 우메켄 제공이었습니다.